전 영상에서 내년 반도체 산업의 전망은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큰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 세계 1위 기업인 이 TSM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SMC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반도체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비즈니스는 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둘로 나뉘는데요. 먼저 시스템 반도체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을 설계하며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나 퀄컴, 인텔 등이 시스템 반도체 대표 기업입니다. 특이한 점은 공장 없이 설계만 한다고 해서 이걸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원톱을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칩입니다. 기록해둔 정보를 읽거나 수정할 수 있는 램과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만 있고 수정할 수 없는 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SK 하이닉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쪽에서는 텃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대신 위탁 생산해주는 분야를 파운드리 분야라고 합니다. 즉 앞에 언급한 팹리스 업체들이 주문을 하면 그 설계대로 대신 생산해주는 기업인데요. 오늘 살펴볼 TSMC가 이쪽 분야에서는 1등 기업입니다. TSMC의 올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55.6%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인 삼성전자의 16.4%보다 2배 이상 많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 이 파운드리를 영업하는 기업 중에 7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과 TSMC 이 두 기업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2나노, 3나노 공정으로 바뀌면 이들 기업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TSMC라는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긴 했지만 초창기부터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건 아니었습니다. TSMC가 성장하게 된 두 가지 큰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09년에 애플의 아이폰의 등장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TSMC는 스마트폰의 반도체 위탁 제조를 하면서 고속으로 성장을 하였으며, 현재 사업부별 매출 추이를 보더라도 지난 2분기 스마트폰 부분이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현재까지도 높은 매출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팹리스랑 파운드리 사업까지 같이 하던 인텔이라는 회사가 2년마다 칩 성능이 2배씩 증가하는 무어의 법칙 한계에 다다르면서 그 사이에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가 가파르게 따라잡은 것인데, 특히 인텔은 14나노 이후에 10나노 제품을 생산하는데 무려 4년이나 걸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인텔이 기술력 진보가 더딘 시기에 이 TSMC라는 기업이 파운드리 기술력 격차를 좁히면서 인텔을 추월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배경으로 무섭게 성장을 한 TSMC의 경제적 해자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강력한 라이벌인 삼성전자보다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TSMC의 첫 번째 경제적 해자는 EUV 장비에 대한 숙련도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반도체 회로의 선의 폭을 얼마나 정밀하게 그릴 수 있느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세 가공을 얼마나 잘하냐인데, 최근 선의 폭은 나노미터 단위로서 나노미터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술력이 더 높고, 그 기술력을 가진 파운드리 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구조입니다. EUV는 정밀하게 선을 그리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장비이기도 하고요. 가령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나머지 공간에 다른 부품들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즉 반도체의 크기가 줄어야지만 더욱더 높은 성능의 스마트폰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TSMC는 작년에는 7나노 공정의 제품을 만들었고, 올해는 5나노 제품을, 그리고 미래에는 3나노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더해 현존하는 기술력의 극한으로 여겨지는 2나노 역시 2024년 양산을 목표로 공장 부지를 확정을 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벌사인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2019년 후반 6나노를 성공으로 올해 5나노까지도 성공을 했는데, 얼핏 숫자로만 보면 TSMC에 그리 뒤처지지 않아 보이지만 삼성전자의 5나노는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왜냐면 완성도가 높지 않고 EUV 장비를 다루는 숙련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EUV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EUV 장비를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5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완성도 그리고 양산까지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테스트 과정을 통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구입해도 그 전투기를 다루는 조종사의 숙달도가 낮다면 최고의 효율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TSMC는 이미 2018년부터 7대에서 8대가량의 EUV 장비를 통해 매월 8만 장의 웨이퍼를 투입해서 양산을 위한 시험 생산을 시작을 했고, 반면 삼성전자는 같은 해 2018년도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EUV 장비 8대를 도입하고 테스트를 했지만, 전체 파운드리 규모 자체가 적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만큼 물량 테스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동되는 공장도 적었고, 이게 기술력, 즉 완성도의 차이로 이어진 것입니다. TSMC의 두 번째 경제적 해자는 TSMC와 ASML의 관계입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ASML 본사에 직접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얘기를 나누었겠지만 이번 출장 방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EUV 장비를 더 많이 달라. 두 번째는 가능하면 그 장비들을 좀 빨리 보내달라. 마지막으로 EUV 장비를 잘 다룰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달라 였습니다. 참고로 이 ASML이라는 회사가 EUV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이 ASML에 찾아갔다고 해서 이 삼성전자의 물량을 더 많이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TSMC는 EUV를 활용한 5나노 공정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받은 추가 주문량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장비에 대한 숙련도와 트레이닝이 더 필요한 상태이며, 이런 상황에서 ASML은 좀 더 잘하는 기업에 물량을 더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TSMC는 EUV 장비가 트렌드화 되기도 전에 ASML의 지분을 사들인 적이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 TSMC의 경제적 해자는 특이하게도 한국과 일본 관계로 인한 반사수혜입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에 갔다 온 다음에 일본도 다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EUV 장비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첨가물이나 고가 부품들은 일본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게 많아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품 장비들은 일본 업체에 의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반목 관계인 한국과 일본 관계는 TSMC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제적 해자는 사업 철수를 한 인텔의 물량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TSMC가 유리하다라는 점입니다. 인텔은 현재 14나노 공정 과정에서 멈춰있는 가운데 7나노 공정 계획 역시 계속 지연이 되면서 추후에는 외부에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텔의 위탁 분량이 삼성전자에게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인텔은 자사의 PC, 서버용 CPU에 대해서도 TSMC에만 가능한 5나노에 위탁하는 것을 협의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조만간 인텔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주한 100억 달러짜리의 미 국방부 클라우드 서버에 서버용 핵심 부품을 납품할 예정인데, 최근 인텔 CEO가 미 국방부 차관에게 TSMC랑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메일을 보낸 게 언론에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이 TSMC를 지원하는 배경이 뭐가 있나 좀 살펴보니까, 이유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재 조치하고 있음에 따라서 매출의 15%를 차지하던 화웨이의 주문을 10월부터 TSMC에서 완벽하게 뺐는데요. 따라서 미국은 이번에 TSMC에서 빠진 화웨이 물량만큼 더 많은 미국 업체 물량을 TSMC에게 안겨줘야 할 것입니다. 즉,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분야로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TSMC를 선봉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TSMC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데이터 센터 증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공급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에게도 희소식이지만,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 업체들 역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TSMC가 있고요. 특히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 AI나 5G 통신,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터 등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많고 처리 속도가 중요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3나노 양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지만, 양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건 TSMC가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오늘은 TSMC의 성장 배경, 그리고 현재 동향과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뛰어난 기업이고 한 분야를 잘 파고들어서 정상의 위치에 올라간 건 높게 평가하지만, 제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마저 원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